불면증, 우울증 환자들은 이제 거의 짝꿍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게 뭐냐면 제 뇌가 잠든 것 같아요. 너무 머리가 멍청해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그럴까라고 해서 MRI로 실제로 뇌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 부분이 그러니까 빵빵해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놀이의 뇌를 대체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I가 너무나 잘하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는 전혀 동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뇌과학에서도 아직 밝히지 못한 제가 하는 말이나 이현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해서 거기에 이해가 되면은 뇌파가 동조 현상이 일어나요. 뇌파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정말 미묘한 전기 신호인데 그걸 저희가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주고받는 게 엄청 영향을 미치고 그걸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고 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걸 선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이미 결정을 내리고 의식은 그냥 그거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싫은지 좋은지는 이미 보는 순간 결정이 났어. 근데 왜 좋아? 이거를 그냥 인지적으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지 왜 싫고 왜 좋은지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AI가 한다? 불가능해요. 아직 인간의 뇌에서 그 부분을 밝히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수많은 작용들을 그 AI는 학습하는 거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미묘하게 눈빛으로 주고받잖아요. 그걸 AI가 어떻게 학습해요? 소름이 돋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에 올리진 않잖아요. 포착하기도 어렵고 그거를 언어 모델로 만들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학습을 못하는데 뇌파의 영역을 AI가 따라갈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거기까지 가서 AI가 뇌파로 우리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럼 약간 그때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러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뇌파 연구를 조금이라도 해보시면 너무 어려워서 그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도 막 10년씩 해도 뇌파 분석하시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밖에서 노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기질적으로도 힘든 친구들이 많지만 후천적으로 이제 배려적인 양육 같은 걸 못 받아서 기질이 수용을 못 받아서 되게 어려워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능력은 누구나 다 있어요. 막 좋아하는 친구 만나러 갈 때 다 뛰어가죠. 선생님 말할 때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는 능력은 훈련으로 키워지는데 저희가 이제 막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 요즘에 ADHD 친구들 너무 많죠. 브레이크가 덜 만들어진 친구들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훈련하면은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는 친구한테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하니까 얘네 어떻게 되냐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 얘네를 더 산만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한마디로 말해 속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할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만드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놀이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놀이가 애들한테 브레이크를 만들어줄 수 있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정답이에요. 애들이 막 신나게 춤추다가 멈추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늘 이렇게 뇌 브레이크가 잘 안 만들어진 친구들한테 권하는데 이게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뇌과학적으로 혹시 알고 하셨나? 근데 거기에 은유가 뭐냐면 거기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딱 못 멈추면 거기서 진짜로 죽잖아요. 사회적으로 이 브레이크를 못 만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살아남기 힘들다는 걸 저는 은유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의 뇌의 자기 조절 능력, 그러니까 행동 억제 시스템, 비스라고 하는데 개발이 돼요. 그런 놀이를 통해서 ADHD 친구들이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다, 브레이크를. 그래서 이런 놀이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즐겁게 놀이로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배우고 그 아이들에게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놀이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뇌 발달의 핵심 원리예요. 네. 천기 올려, 백기 올려 있죠. 이것도 굉장히 훈련이 됩니다. 올려 말고 천기 내리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움찔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억제체계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 학년이 올라가면 고전시가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 고전시가를 하나 프린트해서 벽에다 붙여 놓으시고 거기에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빼고 읽는 거예요. 빨리 읽기를 한다거나 혹은 거꾸로 말한다거나. 나는 사과를 좋아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과는 나를 좋아해. 이렇게 주어랑 목적어를 바꾸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우리 뇌에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이게 딱 떠올려놓고 저글링 하잖아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작업 기억 용량이 확대가 돼요. 작업 기억 용량이 확대가 되면 컴퓨터의 CPU나 메모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애들의 뇌 용량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정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잘 봐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즐거울 때 뇌가 가장 잘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닌데요. 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공부 잘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일정 수준에서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제 뇌는 즐거울 때 가장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정말 기꺼이 뇌의 모든 부분을 다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너무나 틀리지 않아야 되는 그 교육을 받다 보니 아이들이 그런 시행착오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낭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입시 현실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아이들의 엄청난 숙련된 그 역량과 그 문제 해결력이 결합됐을 때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즐겁게 놀이로 한다는 건 정말 그야말로 창의적이라서 전전두엽과 전두엽을 100% 써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뇌의 어떤 부분만 훈련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이 부분만 발달되니까 다른 부분이 발달이 안 돼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공부하는데 필요한 뇌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그럼 또 어떤 부분에 이렇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또 한번. 그 서울대랑 연대랑 고대에 온 친구들이요. 성격이 좋은 애들이 많아요.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상호작용이 되게 좋아요. 공부 잘하면 엄마가 자기한테 굉장히 상호작용이 좋아지니까. 또 그거에 그래서 애들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뇌관점에서 정서적으로 발달하고 정서가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이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인위적으로 뇌에다가 계속 주입을 하거나 그 물질에 뇌를 담가 놓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쪼그라든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정답 정말. 뇌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그 연구원으로 있을 때 불면증, 우울증 환자들은 이제 거의 짝꿍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으면 우울하시고 우울하면 이제 불면증이 오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게 뭐냐면 제 뇌가 뭔가 잠든 것 같아요. 너무 머리가 멍청해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그럴까라고 해서 MRI로 실제로 뇌에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저희가 그 대조군을 찾아야 되니까 레지던트 선생님들 이제 불렀을 때 저희가 약간 걱정을 했어요. 너무 고되게 일하니까 뇌가 상태가 안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뇌에서 학습에 되게 중요한 해마라는 부위가 있어요. 그 바다에 사는 귀여운 생물체 있죠. 그 실제로 바다 말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위가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데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들이 이렇게 막 시들시들해서 이렇게 되게 부피가 이렇게 그 풍선 있죠, 길쭉한 풍선 그걸로 따지면 바람 다 빠진 풍선 같아요. 그런데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뇌를 찍어봤더니 그 부분이 그러니까 빵빵해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쪼그라들다 못해. 그래서 쪼그라들어서 기능을 잘 못한다는 게 이제 그런 눈에 보여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해마 말고 또 학습에 진짜 중요한 부위가 어디죠? 우리 계속 설명했던? 전전두. 네. 근데 진짜 안타깝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뇌 부위가 두 군데인데 안타깝게도 해마와 전전두엽이에요. 하필이면 그 부위만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가뜩이나 더 쪼그라들어 있던 전전두엽 더 쪼그라들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뭔가 좋은 학원이나 막 이런 거를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수용해 주시기만 해도 그래도 뇌가 살아난다. 그래서 코티솔 레벨만 떨어뜨려 주셔도 학습 효과가 정말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하셔라. 그러니까 정서가 학습에 정말 중요해요. 네. 놀이터 하면 어떤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놀이터 하면 여러 가지 추억과 기억과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놀이터가 정글짐 이게 아니라 그 정글짐을 통해서 그걸 매개체로 해서 사람들과 내가 상호작용했던 많은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혹은 심지어 저학년 아이들도 놀이터 하면 기억이 없대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놀이터에 대한 기억이 없대요. 오, 슬퍼라. 그렇죠. 이게 무슨 억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 친화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실 인간은 자연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 결핍감을 어디선가 메우려는 노력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좀 보시면은 나이가 이제 좀 드신 분들과 이 중년분들과 청년분들과 아이들의 보는 콘텐츠가 좀 차이가 나요. 정말 아이들 이제 보고 있는 거 보면요. 굉장히 아이들이 감각적인 거에 많은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있어서 어떤 체험, 감각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한다? 전전두엽이 많이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회적 뇌라고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건 측두엽이라든지 변연계라든지 거울신경계라든지 이런 영역이 활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영역들도 우리 삶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거를 뭐 놀이터를 보내야 된다. 놀이터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보내냐. 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과 내가 어떤 놀이를 갖고 매개체를 해서 가는 것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런 화가 나요. 특히 아버지와 블록 쌓기를 같이 하는 거 아버지들 좀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아버지들이 굉장히 불만사항이 뭐냐면 저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아빠 교육할 때 나한테 동화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참 미칠 것 같아요. 자기는 아무래도 부성애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그걸 참으면서 하거든요. 근데 아빠들은 자기가 싫은 건 진짜 하기 힘듭니다. 어린 시절 때 내가 좋아했던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재현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해서 사진을 뭔가 큰 걸 만들고 또 무엇인가를 블록을 쌓아서 나가는 것은 조율하고 협력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어떤 지점들, 그런 걸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으나 감각으로 느끼는 어떤 데이터로 포섭되지 않는 인간이 느끼는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역들은 사실 쉽게 말하면 감각 경험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놀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빨리 아이랑 가서 집에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살짝 덧붙이면은 사실은 그 역할극을 하거나 누가 이제 플레이백이라고 해서 나의 과거를 이렇게 연기하는 걸 본다는 건 심리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나를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인간은 가장 그 공감 능력도 이렇게 발달이 되는 건데 또 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메타인지를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메타인지가 좋은 친구들은 지능이 떨어져도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요. 맞아요. 메타인지 능력이 낮은 친구들은 다른 능력이 좋아도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중요해요. 맞아요. 발달이 되는 게 놀이이고 관계에서 발달하고 내가 만약에 뭐 엘사를 연기한다. 그러면 나는 이민주지만 엘사를 연기하고 엘사이면서 엘사였다가 다시 또 이민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죠. 이게 계속 자기를 조망하는 능력, 그 뇌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전두엽이고 그게 메타인지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연극이나 이런 무대에 올라가 보는 건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